IBK 기업은행 국민 모두가 거래할 수 있는 은행입니다. 정말이에요? 기업은행에 예금하면 기업을 살린단다. 진짜 대주다봐야겠네요.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옳다니 늘어나가 참 좋은 은행 IBK 기업은행. 왜 이산화탄소만 보면 지구온난화 얘기일까? 이산화탄소를 친환경 플라스틱으로 SK이노베이션. 승용차, SUV, 수입차? 어떤 차를 살지보다 어디서 살지를 고민하라. 똑같은 차를 더 좋은 가격과 서비스로. 새 차 살 땐 KT 금호렌터카. 아니 이상하네. 통신사는 다 해주는데 증권사는 왜 안 해주는 거죠? 잠깐. 이상한 점은 바로잡자. 엄마. Thank you very much. 가족끼리 묶으면 더 큰 혜택이. KDB 대우증권 가족결합 서비스 탄생. 고객의 상식대로 Think. Thank you very much. KDB 대우증권. 우리 동네가 활짝, 우리 모두가 활짝. 도시 한가운데 안 쓰던 공간을 활용해서 짓는 친환경 복합 주거타운. 행복주택이 찾아갑니다. 직장은 훨씬 가까워지고 신혼부부나 대학생에겐 집값 부담이 줄어들고 모두가 신나고 활기찬 우리 동네. 기대하세요. 당신의 가장 가까운 곳으로 행복주택이 찾아옵니다. 행복이 활짝. 국민이 행복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스타겐 라이브 이정은입니다. 이 야구 좋아하시나요? 저는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어제 목동구장에서 이 준플레이오프 마지막 경기가 있었습니다. 어제 경기에서는 유독 홈런이 연이어서 터져 나왔는데요. 이 투자자 여러분들은 내 종목에 우리 시장에 언제쯤 홈런이 올까 이렇게 항상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요. 바로 그 기대가 충족된 오늘이었습니다. 이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 매수세라는 홈런에 힘입어서 연중 최고점을 경신하는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이 상승 탄력을 더해갈 수 있을지 이번 주 흐름이 더욱 기대가 됩니다. 네, 스타겐 라이브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 더욱 믿을 수 있는 방송 전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할 건데요. 이 믿을 수 있는 전문가 방송을 위해서 스타겐 증권방송 전문가들의 추천 종목 수익률 경진대회를 진행합니다. 이에 따라서 매매 내역과 또 수익률 잔고를 동시에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장을 달군 이슈들 그리고 종목별 투자 계획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내일장 전략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박우석 전문가, 황성훈 전문가 두 분 나와주셨습니다. 처음 인사드리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스타겐 라이브가 어제 문을 열었거든요. 네네. 이 관심 종목으로 경연대회를 참가를 하는 거 보니까 좀 부담이 되실 것 같기도 해요. 네. 어떠세요, 박우석 전문가님? 네, 실시간으로 네. 제 성적이 바로 손표 시험 치는 것 같으니까 좀 부담이 그렇죠. 됩니다. 학생으로 돌아간 학생. 기분. 네, 좀 긴장도 되시지만 그래도 앞으로 좋은 활약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성훈 전문가님 네네. 어떠세요? 실시간으로 하는 만큼 뭐 좀 부담도 있고 확실히. 근데 지금 일단 시작 초기라 아마 저희 스타겐 라이브도 조금 어떤 시행착오가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의 투자 시스템이 손에 익은 시스템이 아니라서 뭐 주문이나 이런 데서 사실 오류도 있을 수도 있는데 아마 이런 경험치를 좀 누적시켜 나가면은 어떤 말로만 하는 그런 이제 방송보다는 실계좌로 이제 공개하면서 해 나가니까 좀 더 진정성 있게 좀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경험치 저희와 함께 계속 쌓아가시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내 흐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오늘장 핫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을 달군 4가지 이슈 살펴보죠. 네, 첫 번째 이슈는요. 미국 부채 한도 협상이네요. 이 미국 부채 한도 협상 관련해서는 몇 주째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장에 오늘 좋은 영향을 준 것도 이 미국 의회 내 갈등이 합의점을 찾아간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잠시 후에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살펴봅니다. 저도 무척이나 궁금했던 부분이었는데요. 이 셧다운 이후에 주도 업종은 어떤 것이 될까를 꼽았습니다. 셧다운과 부채 한도 조정이 마무리되면 어떤 업종이 또 어떤 종목이 주목을 해보면 좋을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이슈입니다.
중국 지표 발표와 한국 시장 이렇게 꼽아주셨는데요. 18일에 3분기 중국 GDP 성장률과 9월 산업 생산, 소매 판매, 고정 자산 투자가 발표가 됩니다. 전문가들은 3분기 중국 경제 성장률이 7.8%로 지난 분기 대비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얘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슈입니다. 무선 충전기 관련주 급등세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이르면 내년부터 무선 충전 기술 상용화에 나선다는 소식에 오늘장 스마트폰 무선 충전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죠. 이 종목들과 함께 자세한 얘기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 부채 한도 협상 관련한 이슈였는데요. 다행히 정치권이 합의점을 조금 찾아가고 있나 봐요. 이 미국의 디폴트에 대해서 우려감이 줄어들고 있죠. 네. 박우석 전문가님. 네, 다들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네. 미국이 디폴트가 나지 않을까. 네, 그런 부분이 있지만 외국인이 오늘까지 는 33일째 순매수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미국이 디폴트 될 가능성을 외국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원래 미국이 지금 현재 세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출구 전략과 그리고 회계연도 예산, 내년도 회계연도 예산 그리고 국가 부채 한도 증액에 관해서 협상 이런 부분 세 가지가 있는데 현재 부채 한도 증액과 관련해서는 오바마 대통령과 그 공화당과의 그 정치적인 어떤 교착 상태에 있습니다. 네.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거죠. 채무 한도 증액이 서로가 필요하다는 것은 민주당, 공화당 모두 교감하고 있는 사안이지만은 양당 모두 정치적 명분과 실리를 찾기 위해서 서로 탐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 내 여론이 조금 공화당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최근 여론조사에서 설문조사를 했죠. 95년도 미국이 연방정부가 폐쇄됐던 일이 있는데 네. 그리고 2011년이었죠. 2년 전에 우리 국내 증시가 폭락을 했던데 그 일이 바로 미국 신용등급이 강등된 사건입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그 두 가지 사안을 두고 여론조사,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화당과 민주당 어느 쪽 책임이 더 큰가를 했는데 여론조사에서 공화당이 더 큰 잘못이 있다는 그런 응답이 많았다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공화당도 정치적인 것에 대한 좀 어려운 점을 가지고 협상의 주도권을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조금 무게중심이 쏠릴 좀 있었고 지금 자금 고갈이 예상되는 17일 정도 네. 거기까지의 막판 드라마틱한 조율이 이르지 않을까 대부분 예상하고 있었지 않을까. 결국 오늘 또 좋은 뉴스가 나와서 부채 한도 증액에 관련해서 합의안을 조금 마련하는 그런 뉴스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미국 시장은 그런 뉴스가 있지만 약간 지금 현재는 미국 지수가 약간 빠지고 있지만은 어떤 그래도 막판 협상을 통해서 사상 초유의 디폴트 위기는 조금 벗어날 전망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셧다운 관련해서 부채 한도를 내년도 2월 15일까지 단기 증액하고 연방정부 폐쇄 그 셧다운은 1월 15일까지 철회한다는 것 이라는 것이 상원에서 검토 중이라고 하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오바마 케어 관련해서 계속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이것 관해서는 어떻게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오바마 케어 관련해서 이제 오바마 케어란 게 이제 헬스케어인 건강보험 개혁법인데 여기 대해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절대 물러서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재협상에 들어가는 방안을 지금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살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이 셧다운 이후의 주도 업종은 무엇일까 이것인데요. 확성호 전문가님 네네. 어떤 업종이 주도를 하게 될까요? 그 셧다운 그 부채 한도 협상이 이제 그 마무리가 되고 이제 그 긍정적으로 타결이 되면 첫째는 이제 양적 완화가 이제 계속 지속되는 그런 시그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금리 기조로 인한 모두 움직였던 업종 중에서는 좀 금융주가 좀 한번 지수 견인주로 좀 움직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삼성전자를 위시한 그런 것들이 지수 안전판 노릇을 하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이제 스마트폰이 되고 있는 그런 그 스마트폰 시장이 어떻게 보면 레드오션화가 되고 있어서 삼성전자나 이런 걸로 지수를 계속 끌어가기에는 좀 약간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약간 성숙하게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수출 관련 이제 현대차나 자동차 업종을 보게 되면은 환율의 영향에 되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긴 하지만은 국내 내수 기반에서 점점 잠식당하고 있다는 측면을 봤을 때는 약간 좀 그 오버슈팅을 할 수 있는 좀 매력도 좀 떨어지리라고 봤을 때는 그래도 이제 그 저금리 기조로 인한 금융업종이 한번 힘을 그 중에서도 은행 업종을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은행업종 두 개 중에 어떤 것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건가요? KB 대장주로 꼽는다면 KB 정도로 이제 네. 정도로 정리를 예, 보시면 해주시- 되겠죠. 예. 증권업종은 하지만 증권과 보험업종은 여기선 제외 하는 게 맞고요. 네, 증권과 보험업종은 제외한 금융주 강세를 전망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이 중국 지표 발표와 한국 시장이라고 꼽아주셨는데요. 앞서서 잠시 언급을 했지만 이 18일에 중국 쪽에서 GDP 관련한 발표가 나오잖아요. 박우수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소폭 상승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어떤 점을 주목해 보시나요? 현재 중국이 이제 경제 전망치가 올해 부분에 상당히 그 롤러코스터를 많이 탔습니다. 네. 이때까지 계속 두 자릿수도 나오고 있던 성장률이 지난 1분기에는 성장률이 작년 4분기가 7.9% 정도였는데 올해 1분기에서 0.2% 하락한 7.7%가 나왔습니다. 거기다 이제 2분기에 다시 또 7.5%로 떨어지면서 네. 급기야 이제 중국 경제가 이제 경착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감이 또 나오면서 비관적인 전망이 많이 확산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얼마 전 발표된 수입 출입 동향도 이제 역성장에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고 또 이제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도 상승폭이 또 3.1% 정도 나왔는데 전문가들이 예상한 2.9%보다 한 0.2% 나누면서 결국은 이게 통화량 조절을 위한 또 물가 불안 그리고 통화 당국에서 정책 당국에서 통화를 좀 쬐지 않을까 그런 불안감이 우려되었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17일 날 이제 중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됩니다. 이러한 경제 성장률이 이처럼 그 경착륙 우려되는 부분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그 지금 현재 한 7.8% 시장 컨센서스가 있습니다. GDP 성장률은. 근데 그 정도로 나와주는 추세가 나왔을 경우에 네. 어떤 지표 발표가 긍정적으로 예상하고 그럼 중국 모멘텀을 또 다시 받지 않을까 하는 지금 현재 외인들의 미국계, 유럽계 자금이 현재 우리 국내 시장을 끌어올렸다면은 이제 다시 또 그 바톤을 중국 모멘텀이 또 받으면서 네. 이러한 부분들이 화학, 조선, 철강 부분과 함께 2006년에 그렇게 주식이 많이 올랐던 부분이 중국 관련해서 중국발 호재가 우리 주시장을 강력히 끌어올렸는데 이런 부분에 데자부가 또 2006년에 데자부가 또 발생치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의 실적 발표가 되면은 현재 어려운 그 미국과 유럽 시장이 중국의 최대 수출국인데 네. 거기가 지금 현재 지표가 가장 어려운 상태지만은 중국이 지금 현재 예상보다 높은 경제 성장률을 이어간다면은 향후 또 내년 들어서 두 자릿수 성장률도 기대하지 않을까. 중국 모멘텀이 또 다시 불어올지 모른다는 기대가 있을 수 있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중국발 호재가 우리 시장에도 이 큰 상승세에 영향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번째 이슈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슈는 바로 무선 충전기 관련주들이 오늘 급등세를 탄 건데요. 이유를 살펴보니까 이 삼성전자가 빠르면 내년부터 무선 충전 기술 상용화에 나선다는 네네. 소식이 영향을 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그 테마 일단 코스닥 쪽에서 이제 테마라는 네. 것은 상당히 어떤 신사업에 대한 그 기대감 때문에 그 주식이 오르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앞서 시간에도 이제 무선 충전 관련주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걸로 합니다만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좀 말씀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상한가를 쳤던 크로버 하이텍이라든지 크로버 하이텍이 이제 대장주로 나섰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영업 적자가 계속 누적이 되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예전에 그 무선 충전 방식은 자기 유도 방식이라고 해서 이제 휴대폰에 기판을 밀착시켜서 충전하는 방식인데 현재 삼성전자가 내년부터 퀄컴과 같이 이제 공명 방식의 충전 기술을 이제 개발하겠다라고 이제 선포해 놓은 상태입니다. 기존 자기 유도 방식이 이제 플레이트 위에 올려놔서 이제 공간에 제약이 있는 반면에 공진 방식의 이런 그 충전 방식 같은 경우는 수미터 떨어진 거리에서도 이제 그 충전이 가능한 그런 장점이 있는데요. 네. 또 그 무선 충전의 그 장점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전자파 세기가 세지게 되면 그 발암 물질, 그 바람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상용화를 미뤄왔습니다만은 이 거리를 이제 그 사람의 유해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전자파를 조절하게 되면 이제 충전이 좀 용이하다라고 해서 이제 내년부터 상당히 상용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럼 국내에서 관련주라고 언급되어진 종목들은 지금 오늘 상한가를 친 종목들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은 얘기할 것도 없고 일단 크로버 하이텍만 일단 살펴보더라도 기존에 자기유도 방식에서 이제 호의를 납부하는 업체였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테마가 한번 불고 나서 이제 주가가 급등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테마를 기반으로 해서 그 사업이 시작이 됐을 때는 실질적인 수혜주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무선 충전 관련 업종 중에서는 동양 EMP라는 종목을 좀 유심히 살펴볼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요새 회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네. 그 파워 서플라이를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저 주당 EPS가 주당 한 1,200원 정도가 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최근에 공진 방식의 이제 어떤 기술도 이 회사는 거의 이제 완료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좀 안전한 주식으로 수익을 얻고 싶으시다고 하시면 이런 급등주보다는 동양 EMP가 이제 무선 충전 관련해서는 실질적인 수혜주라고 보고요. 조정받거나 이제 적정 EPS 밑으로 떨어질 때는 조금씩 담아가는 전략도 괜찮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테마성을 가진 종목들은 조금 선별적으로 다가가야 한다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들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좀 기간은 어떻게 가지고 가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무선 말씀해 주신 충전, 종목들? 무선 충전 기술에 대해서 조금만 더 첨언을 해드리겠다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용자 편의를 위한 부가적인 장치인 것이죠. 모두 다 무선 충전을 바뀔 수는 없는 어떻게 말씀드리면 액세서리 개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전부 다 무선 충전기로 바꾸지 않은 이상은 실적에 미친 영향은 아직은 알 수는 없으나 차기의 개발한 기술이 기존에 나왔던 자기 유도 방식이 아니라는 점을 볼 때는 여기에 관계된 회사는 지금 동양 EMP 이 회사는 하나밖에 없거든요. 네. 그리고 다른 부분의 휴대폰 충전기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매출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아마 점진적인 기관의 매수가 만약 포착이 된다면은 또 동사 같은 경우에는 무선 충전이 이제 보편화될 때 좀 느리게 가겠지만은 좋은 수익을 좀 안겨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점진적으로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핫 이슈 살펴봤습니다. 라이브만의 특별한 시간입니다. 전문가별 수익률 먼저 알아보고 가도록 할게요. 네, 화면 통해 만나보고 계신데요. 첫 번째로 이명록 전문가입니다. 마이너스 1.09% 소폭 약세 수익률 보고 계십니다. 두 번째 박순철 전문가님은요. 0.12%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박우석 전문가는 0.47% 일간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황성호 전문가입니다. 황성호 전문가는 마이너스 3.59% 수익률 보고 계십니다. 네, 마지막으로 문서진 전문가는 0.38% 수익 보고 계십니다. 네, 그럼 오늘 나와주신 두 분의 매매 내역과 또 포트폴리오 상세히 짚어볼 차례인 것 같은데요. 오늘 두 분은 어떤 종목 가지고 나오셨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먼저 박우석 전문가님, 오늘 포트폴리오 내 종목들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살펴보면요. 세 가지 종목 가지고 계시네요. 네오이즈 게임즈 매수일은 10월 14일 매수가 17,050원에 매수를 하셨네요. 현재가는 소폭 올라서요. 수익률 0.58%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산중공업 마찬가지로 10월 14일에 매수를 하셨고요. 매수가 43,509원, 현재가는 44,000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수익률은 2.6%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효성입니다. 10월 15일 오늘 매수를 하셨네요. 현재가 68,500원이고요. 수익률 1% 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매매 내역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점을 주목하시고 매매를 하신 건가요? 네,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33일째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역사상 국내 시장에서 지난 98년 34일간 연속 외인이 순매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금이 가장 많은 연속 순매수 기간입니다. 내일이면은 아마 그 기록이 깨지고 할 텐데 이러한 순매수가 있는 상태에서는 주식을 들고 가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 낙폭 과대한 두산중공업을 매수를 했습니다. 네. 원전 관련했는데 발표가 나자마자
낙폭이 너무 지나치게 커서 두산중공업을 매수했고 네오즈 게임즈는 너무 나중에 또 종목 말씀드리지만은 네오즈 게임즈는 주가 부분을 저평가라고 생각하고 지속 매수할 예정이어서 매수를 하였고 또 효성 부분은 효성도 결국은 효성도 오늘 수익을 오늘 보고 수익을 계세요. 위해서 저가 매수했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 매수한 종목 중에 두 종목 정도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이신가요? 네, 지금 네오이즈 게임즈와 두산중공업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네, 먼저 네오이즈 게임즈 알아볼까요? 네, 네오이즈 게임즈는 현재 피망이란 게임 포털을 운영하는 게임 회사입니다. 아, 네. 주로 온라인 게임을 하고 있는 온라인 게임 업체 중 선도 회사라고 보면 됩니다. 온라인 게임을 하는 회사가 작년에 모바일 게임의 대세에 밀려서 수익을 많이 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게임 회사가 로서 네오지 게임즈는 자기가 개발하는 회사가 아닌 개발 업체가 만든 게임을 퍼블리싱하는 업체입니다. 네. 그리고 중국에서 퍼블리싱한 게임에 크로스파이라는 그 1인칭 슈팅 게임, 총싸움 게임이 있는데 그게 한 해 매출액이 1조 원을 차지할 정도로 큰 네. 그런데 이 회사가 퍼블리싱을 하다가 지금 현재 온라인 게임으로 블레스라는 대작을 조만간 출시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제가 네오지 게임즈를 매수했습니다. 네, 출시가 예정하고 있으니까 또 네. 그 부분에서 매출 증가가 기대가 되네요. 그럼 네오이즈 게임즈 이어서 한 종목 어떤 거였죠? 두산중공업이었나요, 전문가님? 네, 네오지 게임즈 조금 더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럼요. 네오지 게임즈는 이제 온라인 게임이 NC소프트가 최근 그 중국의 블레이드 앤 소울이라는 그 어떤 게임의 기대감 그리고 로열티 매출 등으로 통해서 올 초반 12만 원대에서 최근 20만 원에 육박할 정도로 큰 상승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게임의 대세가 끝나고 이제 다시 또 온라인 게임의 시대가 오지 않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연상하고 네오이즈 게임즈에도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새로운 출발점이 이러한 블레스라는 새로운 게임을 통해서 출발의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했었는데 특히 오늘 같은 경우 네이버가 8%에서 9%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을 했습니다. 거기에 배경에는 라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라인이 저도 써요, 라인. 네, 라인 유명하죠. 네. 라인이라는 모바일 메신저를 지금 현재 가입자가 3억 명을 돌파하는 그런 호재들을 통해서 네이버가 상당한 큰 폭의 상승을 가져왔는데 이 네오이즈 게임즈도 현재 라인과 비슷한 회사. 라인은 좀 다르죠. 라인은 또 일본에서 만들어진 그런 회사인데 네오이즈 게임즈가 게임온이라는 자회사를 일본에서 갖고 있습니다. 이 게임온이라는 회사가 지금 퍼블리싱을 일본에 우리 국내에서 유명한 게임들을 론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헬로 히어로즈라는 게임을 일본 시장에 게임온이 론칭을 했는데 이 부분이 아이폰 다운로드 5일 만에 1위에 올라갈 정도로 했고 지금 국내 시장에서도 온라인 게임에 상당히 인기가 높은 아케이지라든가 크리티카 또 향후 나올 또 다음에서 퍼블리싱을 하는 검은 사막 이런 부분들이 게임을 오늘 통해서 일본에 있는 유저들에게 앞으로 해서 네오지 게임즈의 매출액에 상당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합병 문제가 있습니다. 합병 부분이 그 네오지 게임즈가 작년 부분에서 네오지 인터넷과 합병을 하려고 했었는데 무산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추진을 예정 중에 있고 특히 네오지 인터넷은 음악과 벅스가 나온 회사인데 이 벅스 부분의 음악이 카카오톡과 이제 연계해서 음악 서비스를 하게 됐습니다. 카카오톡도 상당히 많은 가입자를 갖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차트를 잠시 보자면은 차트를 잠시 띄워주시면은 지금 현재 이평선 부분이 단기 이평선은 지금 현재 거의 밀집된 상태입니다. 이 위에 보라색 부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200일선인데 200일선이 이평선에 근접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여기까지 그 가격이 한 5%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PBR이 1 정도에 가깝고 보통 게임 회사가 PBR이 5 정도 되는데 지금 가치적으로 봐도 PBR 1 정도의
그리고 PER 기준도 지금 올 반기 순이익이 500억 정도 됐습니다. 영업이익이. 그래서 지금 현재 봤을 때 PBR 기준도 아주 저평가되는 회사예요. 네. 그 차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이평선이 단기 이평선들은 정배열되어 있고 조만간 이 200일선을 돌파하고 눌림목을 준 다음부터는 새로운 추세가 NC소프트처럼 이어가서 18,000원 돌파하고 2만 원부터 3만 원까지 줄기차게 올라가는 그런 것이 아닐까. 기업의 가치를 가지고 그 차트를 가지고 저는 예상을 하고 지금 이 부분을 편입을 시켰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도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네. 두산중공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산중공업은 원전 관련해서 지금 정부 발표 이후에 네. 원자력 부분이 에너지를 태양광이나 신재생 에너지로 해서 원전을 축소한다는 그런 계획 때문에 큰 타격을 받고 두산중공업이 급락을 했습니다. 이 두산중공업은 옛날 한국중공업이라는 회사인데 두산그룹에 인수된 후에 두산중공업으로 사명을 바꾼 회사입니다. 원자력이 주로 해서 원천 기술과 해서 아랍에미리트의 그 원자력 수출하고 할 때 가장 중심에 섰던 한국전력과 함께 중심에 섰던 게 두산중공업입니다. 원자력 풍력 그리고 해양 플랜트라든가 화력 발전, 해수 담수화 플랜트 관련해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현재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의 초안이 공개되면서 원자력 발전의 비중이 41%에서 22% 줄어든다는, 결국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 독일에서는 원전 제로로 가고 있고 지금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급기야 우리나라도 원전을 축소하는 이러한 정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또 이 두산중공업은 이탈리아의 발전업체인 안살도를 인수하려고 하다가 무산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있어서 악재로 지금 두산중공업은 급락을 했지만은 지금 현재 PBR 기준 한 0.8 정도에다가 지금 현재 원전 발표되었지만은 지금 현재 수준으로 22%는 지금 중장기 계획에서 향후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계획된 원자력 발전소는 지속적으로 건설을 해야 될 달성한 수치입니다. 네. 이러한 관점에서 기본 계획의 변경이나 어떤 실질적 변화는 현재 두산중공업으로서는 크게 없을 거고 단기 어떤 수급에 의해서 급락이 일어났을지 모른다는 생각이었고 현재 한미 원자력 협상이 지금 체결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 기술은 세계 수준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네. 이런 부분을 통해서 박근혜 정부에서 향후 수출의 또 가능성이 전혀 배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두산중공업을 아예 배제시킬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고 두산중공업이 원전만 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석탄 화력 발전이라든가 가스복합 화력 발전 그리고 또 풍력 발전까지 하고 있는 이번에 새만금까지 공사를 맡았기 때문에 네. 이러한 모든 발전 관련 토탈 솔루션을 했을 때 지금 현재 향후 에너지 부분은 우리 인류의 큰 미래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큰 기술력을 갖고 있는 두산중공업은 하락할 때 매우 어떤 모아가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도 연간 수주 목표 실조 달성, 10조 달성이 충분히 가능하리로 보고 있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펀다멘털이 훼손되지는 않을 것 같아서 네. 두산중공업 편입했지만은 향후로도 좀 지켜볼 예정입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 두산중공업도 차트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네. 네. 두산중공업은 네. 지금 현재 어느 부근에 와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두산중공업은 네. 지금 일봉상 저점에서의 네. 조금 넓게 좀 보여주시겠어요? 넓게 보겠습니다. 네. 네, 두산중공업 지금 차트 보고 계신데요.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지. 좁게 볼까요? 넓게 볼까요? 길게 볼까요? 아니, 좁게. 네, 이렇게 네. 보여주세요. 네, 이 정도로 볼게요. 네. 지금 현재 저점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두산중공업이 78,300원의 고점에서 지금 현재 바닥 44,000원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최근 기준으로 해서는 200일선에 다가온 상태에 있어서 네. 이 200일선에 꼬리를 달고 이렇게 올라온 부분을 봐서는 이 부분에서는 어떤 매수할 어떤 세력들이나 충분히 매수할 가치가 뜨고 매수하는 세력이 있다고 보여지니까 네. 42,000원 부분까지는 충분히 매수할 수가 있고 지금 박스권을 갔을 때 48,000원까지
이 정도에서는 박스권 움직이지만은 기업의 가치를 봐서는 200일선을 지지하면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우석 전문가님이 오늘의 매매 내역 살펴봤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황성우 전문가님의 오늘의 매매 내역 그리고 포트폴리오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 만나보시죠. 네, 황성우 전문가님의 종목별 수익률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지고 계신 종목이 크루셜텍이네요. 매수일은 오늘이고요. 매수가 14,840원에 매수를 하셔서 현재가는 조금 내려와 있습니다. 수익률 마이너스 2.97%고요. 두 번째 종목은 중국 원양자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매수를 하셨고 현재가는 조금 올라와 있습니다. 3.33% 수익 보고 있네요. 네, 먼저 크루셜텍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간략히 네네.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 크루셜텍 같은 경우는 지금 얼마 전에 그 삼성전자와 이제 지문인식 모듈을 이제 납품하기로 협의를 하게 됐다라는 소식 때문에 상한가를 이제 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한가가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그 스마트폰 업계 그 지문인식에 대한 인식들을 보면은 그 애플과 비애플 진영으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그다음 이 크루셜텍이 삼성과 왜냐면 지금 삼성이 지금 안드로이드 진영의 이제 매출처가 1위이기 때문에 삼성의 납품권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네. 기존에는 지금 펜텍에 이미 납품을 하고 있고 제일 큰 건이 삼성이었었는데 이제 애플이 아이폰에다가 지문인식을 그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삼성도 이제 그 선도주자인 애플을 따라서 이제 그 지문인식을 기능을 장착하려고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그 업무 제휴 관계를 맺었던 회사가 지금 애플 진영으로 다시 이제 인수가 되면서 아마 이제 동사의 좀 가치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 지문인식 관련해서는 지금 그 애플 진영에 있는 어센텍하고 이제 그 크루셜텍 요 두 회사가만 이제 그 기술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 HTC에서도 지문인식 지문인식 탑재한 그 스마트폰은 좀 개발이 끝나고 이제 시판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렇게 되면 안드로이드 진영에서 매출을 1위인 삼성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그 휴대폰 업체의 지문인식이 대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트상을 보시면은 네. 오늘은 약간 좀 그 아침에 좀 높게 시작한 면이 있었는데 좀 밀려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잠깐 차트를 좀 띄우겠습니다. 네. 오늘 조금 밀리는 흐름을 보여줬나 봐요. 장이 네네네. 끝나가면서. 네. 지금 공시가 나오게 자사주 이게 매각을 한다는 공시가 나오고 나서 끝에 기관성 매물이 좀 약간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체적으로 블럭들이나 이런 걸로 이제 장후에 시간을 아주 기관적으로 넘어가는 이런 블럭들이 나오게 되는 경우에는 한 2, 3일 정도는 매물 압박에 시달리는 게 보통 통상적인 관례입니다. 네. 3일째 되는 날 기술적으로 보게 된다면 거래량이 지금 많이 증가하지 않으면서도 지금 상당히 이평선을 근접해서 모아가고 있는 형국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삼성의 납품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는 만큼 상승 추세를 훼손시키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한번 그 전고점인 15,800원 선까지 만약에 접근해준다면 2차적인 상승세가 뚫어버리게 되면 주봉상으로도 이 가격대가 뚫리게 되면 새로운 이제 시세가 한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편입을 해봤는데 조금 막판에 이제 기관성 물량이 좀 나오면서 좀 약간 종가가 좀 밀렸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할 거냐면은 내일 만일에 이거 약하게 시작한다면 일단 물량을 일부 덜더라도 던 다음에 다시 이제 이평선 밑바닥에서 다시 물량을 채워가면서 요 종목은 시가 총액이 3,000원에 육박하는 종목들의 네. 특징은 기술적으로 움직일 때는 일봉을 추종하기보다는 이동평균선의 흐름에 다 많이 좌우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일단 시장적 매출에 관련된 이제 모멘텀은 일단 한번 심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기관의 매수나 이런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와 준다면은 왜냐면 지금 스마트폰 부품 업주들이 상당히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지금 크루셜텍 같은 이 지문인식은 새로운 이제 시장이 형성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 더 지켜보고 난 다음에는 아마 좀 새로운 좀 매수세가 붙을 수 있지 않을까. 올해가 이제 아마 그 턴어라운드의 원년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고요. 요 종목은 단기로 들어가긴 했지만 한 2, 3일 동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지금 수익률이 제가 마이너스 3.5% 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중국 원양자원하고 이제 그 동시에 매매를 했어요. 근데
그 HTS가 이제 그 약간 손해익지 않다 보니까 네. 원양자원 산다는 게 아까 좀 어려우셨다고요. 그렇죠. 좀 더 사가지고 네. 수익률이 좀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네. 그래서 좀 그건 좀 감안해서 보시고요. 중국 원양자원 차트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원양자원 바로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3.33% 수익 보고 계시네요. 네, 오늘 아침에 이제 그 아침 시가부터 이제 그 이평선 근처에서 매수를 했고요. 4,110원이 평균 단가였습니다. 네. 차트만 보고 길저의 면으로 좀 붙은 그런 측면이 좀 강한데요. 네. 자, 세 번째,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실전에서 매매를 하실 때는 알아두셔야 하는 것이 원래 두 번째 고점 돌파가 실패하고 난 다음에 옆으로 거래량을 줄이면서 정고점을 상회하는 그런 그 거래량 없는 일봉이 형성됐을 때는 세 번째 그 고점 돌파를 시도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다시 고점 돌파 후에 새로운 시세가 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건 중국 원양자원 같은 경우는 뽑아놓은 것이 첫 번째 하나 이슈가 된다면은 지금 방사능 때문에 수산물 시장, 수산물이나 이런 게 업종이 많이 지금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죠. 국내 수산주에 관한 경우는 상당히 약세를 보이는데 왜냐하면 그 국내 수산 업종과 대비해서 이게 중국 원양자원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처가 태평양과 심해에서 서식하는 그런 어종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방사능 관련해서 어떤 이슈가 그 테마성인 거죠. 어떻게 보면 테마가 한번 될 수도 있고 지금 세 번째 돌파한 다음에 거래량 없는 지금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양봉이 한번 나오기 때문에 내일 오버슈팅이 나오게 된다면은 단기간에 박스권 상단이 4,400원 선까지 하면 일단 도달을 하게 되면 일단 물량을 일부는 좀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만 시가총액이 이 종목도 3천억 정도 이제 되는 종목이죠. 흐름이 살아있는 만큼 중간에 그 물량을 조절을 해가면서 지속적으로 관찰도 요새 흐름도 이제 관찰을 좀 해볼 예정입니다. 네. 지금 주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대형주의 이런 그런 그 매수 중장기로 홀딩하는 전략보다는 좀 단기성으로 좀 매매를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물론 장기 투자 아니면은 단기 투자를 하는 그런 측면이 강하고요. 중기 투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그 사업이 실제로 영위되고 있는지, 그 수혜가 반드시 나올 수가 있는지에 대한 포인트를 많이 맞춰가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단 그 중국 원양자원 같은 경우는 내일은 반드시 지금 이틀간의 거래량이 전일 거래 대비 그 134%가 늘어났군요. 네. 합산 거래량을 하게 되면 160만, 170만 주에 대한 거래량을 형성함으로써 이 일봉 두 개를 연합하게 된다면 하나의 큰 양봉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양봉 형태가 나왔을 경우에 만일에 종가상으로도 오늘 그 종가에 끝에 종가에 살짝 거래량이 터지면서 7만 주가 들어오면서 거래량을 올려놓은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런 패턴을 보이는 주식들 같은 경우는 첫 번째는 내일 시가 상승률 대비 오버슈팅을 뽑아주지 않으면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이평선 근처까지 다시 밀릴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저는 상승률에 부합하지 않으면 아침에 약간 좀 정리를 할 예정이고요. 만약 부합을 한다면은 좀 더 추가 매수해서 오버슈팅하는 만큼 내일은 좀 수익을 좀 극대화를 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 종목들로 목요일에 또 좋은 수익률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이 HTX 빨리 손에 익히셔야겠어요. 이건 쉽지가 좀 않네요. 오늘 늘 쓰던 거하고 좀 틀려서 네. 주문 실수로 좀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수익률, 좋은 수익률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잠시 정리를 해드리면요. 이 황송호 전문가님 두 종목 가지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쿠르셜텍이었고요. 현재 마이너스 2.97%의 수익률, 그리고 중국 원양자원은 3%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매매 내역 살펴봤습니다. 네, 이어서 바로 마감 상황 살펴봤고요. 현재 미국장 개장을 해 있는데요. 박우석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미국 현재 시장 다우지수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제가 지금 이 흐름상에서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이 방송하는 동안 지금 계속 혼조세 있습니다. 방송 시작할 때는 플러스 있다가 다시 마이너스로 갔다가 지금 장중 또 플러스로 또 돌아섰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재료가 좀 노출이 됐기 때문에 네, 지금 부채한도 협상 관련해서 이제 재료가 거의 나오고 소문에 사서 또 뉴스에 팔아라고 하는 것처럼 알려진 게 이제 나오면은 조금 매도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렇게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해외장 또 체크를 해보면 내일장 전략 세우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네네. 그 해외 지수 차트를 잠깐 좀 열어보도록 할까요? 네. 차트 잠깐 열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다우존스 그 기술적으로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다우존스 21선은 어떤 역할을 해왔냐면 지금까지 다우존스 21선은 양적 완화 축소냐 아니면 유지냐를 기점으로 많이 움직여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매수에 가담했던 사람들 20일 이동평균선의 그 기본적인 개념은 양적 완화 유지에 대한 포지션이 가장 강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 다우주 지수가 지금 3일 동안 이제 급등세를 나타내는데 여기서 중요한 관건은 만일에 오늘 지금 장 마감이 양적 완화 축소가 아닌 부채 한도 협상에 의해서 성공적으로 타결이 됐을 때 네. 21선을 깨는 움직임이 나온다면 일단 첫 번째 이슈는 소멸을 한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국내 주식 비중도 좀 줄여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보는 게 네. 왜냐하면 지금 그 10년물 국채금리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오늘 만일에 그 재료가 노출이 됐어도 20일 이동평균선에서 거의 안착하는 모습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그 다음 기다리고 있는 호재는 뭐냐면 새로운 연준 의장이 양적 완화 유지를 발표함으로써 시장이 한 단계 더 박스권 상단 위로 가져가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그 다우지수 그 마감 현황은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내일장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황성훈 전문가님께 이어서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그 지수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제 그 대형주 관련해서는 이제 살짝 좀 쉬어가는 모멘텀이 이제 쉬어줘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 나왔다고 보고요. 지금 순환매가 돈다고 봤을 때는 일단은 코스닥 업종에서는 좀 바이오주를 좀 눈여겨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바이오 관련주에서 대장은 지금 그 한간에 상당히 좀 시끄럽고 있는 셀트리온을 좀 유심히 보셔야 되는데요. 셀트리온의 주가 조작 혐의가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21선 근방에서 살짝 밀리면서 5일선과 단기 이평선이 만나는 지점까지 크로싱을 지금 시켜놨습니다. 네. 몰은 지금 거의 웬만한 그 줄기세포주들이나 이런 신약 관련해서 종목들이 이런 움직임이 보이는 바 이런 움직임이었으면 예전에 이런 기사 떴으면 거의 그 장내 그 하향가까지 이제 투기적 매도세가 나오곤 했는데 네. 일단 그거에 관한 이제 움직임을 들었다고 보고요. 만일에 그런 해외 매각을 할 수 있을 만큼만 그런 어떤 기업의 가치나 진정성이 부각이 된다면은 한 차례 5만 원대까지는 좀 진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내일 관련주는 셀트리온을 위시한 그 바이오 업종 중에서 젠백스하고 셀트리온 두 업종을 좀 두 가지 종목을 살펴보겠고요. 네. 하나는 그 미국 시장의 상승에 따른 LED 관련주의 강세를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네. 상당히 지금 미국 증시에서 크리라는 지금 그 회사가 상당히 주가가 지금 흐름이 좋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서울 반도체를 대장 탑픽으로 꼽고 크리라는 종목에 영동지어서 내일 한번 재차 그 신고가 갱신이 나오는지 한번 눈여겨서 좀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성호 전문가 관심주 젠백스 셀트리온 그리고 서울 반도체까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박우석 전문가님께도 내일장 전략 여쭤볼게요. 어떤 점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지금 현재 가장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미국 시장 이제 부채 한도 협상 그리고 또 17일 날 전에 말씀드렸던 중국의 GDP 발표 글로벌 시장의 움직임도 많이 좀 주목해야 되겠지만 네. 현재 33일째 순매수 기조를 이어가는 외인 매수 기조가 급격하게 변동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러한 외국인 매수의 기저에는 환율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되는데 네. 현재 차트 잠깐 띄워도 되겠습니까? 네, 그럼요. 네. 환율 보고 갈까요? 네, 환율 차트가 띄어 있는데 환율이 조금 떨어지고 네. 있는 추세잖아요. 네, 환율이 지금 이 고점 부분이 지난 6월 달 우리 주가가 급락을 할 때 1160원 네. 정도 수준까지 갔었고 지금 현재 오늘 현재가 1066원 80전으로 끝났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일봉으로 봤을 때 이렇고 주봉으로 봤을 경우에 지금 저점 부분은 1060원 이 밑으로 내려가면은 수출 기업이 상당히 곤란을 겪게 되죠. 네, 그렇죠. 현재 이렇게 될 경우에 지금 현재 외국인으로서는 매수한 주식을 주가 상승뿐만 아니라 환차익에서도 엄청난 수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생각에서는 이러한 환율 부분이 터닝을 하는 시점까지는 외국인도 매수 기조를 이어오지 않을까. 결국은 외국인의 매수 기조가 꺾이는 부분도 환율과 약간 연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이러한 부분에서 외국인이 오늘도 한 3,200억을 매수를 했고 네. 기관 외국 개인들이 투매를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외인들은 계속 사고 있고 결국은 상승장에서 개인들만 자꾸 소외되지 않을까. 결국은 개인이 다시 돌아올 때 외인은 샀던 주식을 우리 개인들에게 다시 떠넘겨주지 않을까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안타깝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관에서 계속 또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쵸. 기관 매도도 사실 기관이 어떤 어리석거나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 부분도 개인들이 또 펀드 환매 물량으로 저도 투신사에 근무해서 그런데 네. 또 증권사에 있었고 결국은
이렇게 28일째 최장기간 펀드에서 환매가 계속되고 있는데 개인의 순유출이 주식도 매도를 하고 펀드에서 빠져나가고 결국은 이러한 부분들이 개인들은 현물 주식에서 외인에 계속 털려버리지 않는가. 네. 결국은 증권사에서도 현재 개인들의 환매나 이런 것을 막으려고 단히 노력하고 있겠지만 결국은 매도해서 환매 자금이 나간 다음에 그 자금을 또 주기 위해서는 결국은 기관에서는 매도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은 기관들도 결국 어떤 주가의 상승을 예상하고 있으니까 환매를 하지만은 코덱스 레버리지를 형태를 통해서 지속적인 매수를 통해서 어떤 해칭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지금 현재 다음 내일 전략으로서는 지금 외인들이 이렇게 매수가 이어지고 있을 때는 네. 외인들이 매수하는 업종이 또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외인들이 매수하는 업종 부분을 보면은 조선 또 IT 부분, 삼성전자를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있고 또 SK 하이닉스 그리고 차량 관련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화학 부분 섹터 그리고 지금 현재 조선 업종 부분 지금 STX 조선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지만 살아남은 빅3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치킨 게임의 승자처럼 이제 향후 또 큰 실적이 좋아질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화학 부분, 조선, 철강 그리고 IT 부분에서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서 예상하는 회사는 지금 올라 있더라도 약간 눌림목을 줄 때 매수를 하거나 어떤 외인 매수 기조가 완전히 확연하게 끊기기 전까지는 홀딩에서 나가는 전략을 가지고 또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어떤 중소형주에서 실적이 좋아져 있는 그런 소외되었던 것을 인내심을 가지고 하는 것을 권하고 싶지만은 주식은 올라가는 그래도 가는 말을 하는 게 네. 좋습니다. 그래서 현재 외인과 동행하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샀던 효성 그리고 어제 박철순 전문가가 추천을 했더라고요. 근데 네. 저도 어제 매수를 했는데 제일모직입니다. 아, 제일모직은 내일 60일선에 좀 닿았습니다. 그래서 60일선에 닿은 제일모직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예. 관심 종목으로 제일 모직까지 꼽아주셨습니다. 네, 오늘 내일장 전략까지 얘기를 나눠봤고요. 전문가님도 앞으로 이 매일 시청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 네. 꼽아주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많은 투자 전략 얻어 가셨기를 바랍니다. 이 주식시장에서 항상 투자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앞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들만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스타겐 라이브 오늘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앞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1시부터 1시간 동안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순재가 전해드리는 OK 실버보험 뉴스. 오늘은 무진단 무심사로 OK 실버보험에 쉽게 가입하신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나이 때문에 가입 안 된다고 하면 그것처럼 속상한 게 어딨어. 근데 OK 실버 보험은 바로 가입시켜 두더라고. 아무것도 묻지 않아서 나 무슨 약 먹는데도 괜찮은 거냐고 오히려 물어봤다니까. 맞습니다. 나이나 OK 실버 보험은 50세에서 81세라면 나이에 상관없이 병이 있어도 약을 드셔도 수술하신 적이 있어도 무진단 무심사로 바로 가입시켜드립니다. 게다가 가입 2년 후 사망 시 사망보험금을 일시금으로 드리니까 얼마나 든든하시겠습니까? 지금 바로 전화해보세요. 1577-8094 1577-8094. 그럼 나이나 OK 실버보험이 진짜 무진단 무심사인지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약 먹는 거 없냐고, 병원엔 안 다니냐고 진짜로 안 물어봐요? 네, 어르신. 50세에서 81세라면 나이에 상관없이 무진단, 무심사로 가입되세요. 또 가입 2년 이후 사망 시 사망보험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해드려요. 보셨죠? 50세에서 81세라면 나이에 상관없이 건강에 관계없이 무진단 무심사로 가입시켜드립니다. 저 이순재 허투루 말하는 사람 아닙니다. 걱정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해보세요.
1577-8094 1577-8094 5년마다 갱신되어 최대 86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 이외의 보험금은 없으며 만기 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형입니다. 이순재가 전해드리는 OK 실버보험 뉴스. 오늘은 무진단 무심사로 OK 실버보험에 쉽게 가입하신 어르신들의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나이 때문에 가입 안 된다고 하면 그것처럼 속상한 게 어딨어. 근데 OK 실버 보험은 바로 가입시켜 두더라고. 아무것도 묻지 않아서 나 무슨 약 먹는데도 괜찮은 거냐고 오히려 물어봤다니까. 맞습니다. 라이나 OK 실버 보험은 50세에서 81세라면 나이에 상관없이 병이 있어도 약을 드셔도 수술하신 적이 있어도 무진단 무심사로 바로 가입시켜드립니다. 게다가 가입 2년 후 사망 시 사망보험금을 일시금으로 드리니까 얼마나 든든하시겠습니까? 지금 바로 전화해보세요. 1577-8094 1577-8094 그럼 라이나 OK 실버보험이 진짜 무진단 무심사인지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약 먹는 거 없냐고 병원엔 안 다니냐고 진짜로 안 물어봐요? 네, 어르신. 50세에서 81세라면 나이에 상관없이 무진단, 무심사로 가입되세요. 또 가입 2년 이후 사망 시 사망보험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해드려요. 보셨죠? 50세에서 81세라면 나이에 상관없이 건강에 관계없이 무진단 무심사로 가입시켜드립니다. 저 이순재 허투루 말하는 사람 아닙니다. 걱정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해보세요. 1577-8094 1577-8094 5년마다 갱신되어 최대 86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 이외의 보험금은 없으며 만기 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형입니다. 백마탄 왕자 기다리는 걸 적당히 맞춰 살겠다는 맴 그이가 바로 당신의 데스티니.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국내 경기 침체 속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이데일리 TV가 개국 6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100세 시대 아름다운 통행을 위한 자산관리 투자 전략을 소개하는 본 콘서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120명의 최고 금융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공연을 개최합니다. 2013년 8월 31일부터 12월 28일까지 롯데백화점 서울 수도권 주요 거점 문화홀에서 열리는 본 콘서트는 국내 최고의 재즈와 국악 공연도 관람할 수 있는 고품격 VVIP 투자 콘서트입니다. 본 콘서트에 참여는 이데일리 TV 홈페이지에서만 사전 접수 신청을 받으며 무료로 개최합니다. 100세 시대의 아름다운 통행을 위한 알찬 자산관리 투자 정보 본 콘서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데일리가 국내의 문화산업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과 발전을 위해 마련한 2013 이데일리 문화대상. 공모 부문은 콘서트, 뮤지컬, 연극, 클래식, 무용, 국악 및 전통 총 6개 분야입니다. 분기별 공모 및 수상작을 선정하며 최종 대상은 2014년 1월에 발표하게 됩니다. 대상 1명과 분야별 최우수상 5명, 총 9명에게 상금 및 부상이 부여됩니다. 참가 신청 접수는 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어서 부동산 연구소가 방송됩니다. Kiss like a mouth tattoo. She's waiting at home. Brand my love. It's etched in my skin as I'm floating up above. 올레 올레 이데일리와 함께하는 트로트 페스티벌. 트로트 퀸 장윤정, 황태자 박현빈, 땡벌의 신사 강진, 쌍둥이 자매 윙크, 남자의 인생 홍원빈, 사랑의 뭐길래 최영철, 트로트 신동 양중원, 대한민국 최고 트로트 가수들이 펼치는 120분간의 메가 콘서트 이데일리와 함께하는 트로트 페스티벌.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국내 경기 침체 속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이데일리 TV가 개국 6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100세 시대 아름다운 통행을 위한 자산관리 투자 전략을 소개하는 본 콘서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120명의 최고 금융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공연을 개최합니다. 2013년 8월 31일부터 12월 28일까지 롯데백화점 서울 수도권 주요 거점 문화홀에서 열리는 본 콘서트는 국내 최고의 재즈와 국악 공연도 관람할 수 있는 고품격 VVIP 투자 콘서트입니다. 본 콘서트에 참여는 이데일리 TV 홈페이지에서만 사전 접수 신청을 받으며 무료로 개최합니다. 100세 시대의 아름다운 통행을 위한 알찬 자산관리 투자 정보 본 콘서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걱정은 사라지고 즐거워질 겁니다.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좋아 아이 좋아. 걱정은 우리에게 맡기시고 당신은 즐겁기만 하세요. 걱정 끝 즐거운 보험 시작. 메리초 화재. 말재주가 뛰어나지도 않지만 그리 멋을 내지도 않지만 늘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즐겁고 행복한 사람은 같이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니까요. 행복한 사람만큼 곁에 두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이 미래다. 두산.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연구소의 유민아입니다. 최근 스마트폰 많이들 사용하시죠? 이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덕분에 언제 어디서나 빠르게 어떤 정보든지 쉽게 얻을 수가 있는데